가을 학기 개학을 앞두고 갈등을 빚어온 뉴욕시와 교사 노조가 결국 합의했습니다. 뉴저지 식당 업주들에게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미국 남부 해안 지역을 강타하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어려운 한인분들을 돕기 위한 2차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수만 명의 민권운동가들이 워싱턴 DC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의 실현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미국보다 편리한 의료 시스템으로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고 다시 위대한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와이, 포르토리코, 괌 등 미국령 섬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8월 28일 KBTV 뉴스9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을 학기 개학을 앞두고 수업 방침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뉴욕시와 교사 노조가 결국 합의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최대 교사 노조인 교사통합연대와 수업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100% 온라인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은 학년별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실시간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실시간 수업 시간은 킨더가든에서 2학년생까지는 매일 최소 65분에서 95분, 3학년에서 5학년은 최소 90분에서 110분, 6학년에서 8학년은 80분에서 100분, 고등학생들은 100분에서 120분이 보장됩니다. 또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생은 각각의 대면 수업 교사와 온라인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게 됩니다. 대면 수업 시에는 사후적 거리 두기를 위해 각 교실에 9명에서 10명의 학생만 수용키로 했습니다. 한편 교사 노조의 교육 지침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과 관련해 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역 학교 건물들의 환풍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나선 시 교육부 관계자들 중 일부 인력들이 화장지 한 장으로 환풍구 공기 순화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 블라시오 시장은 해당 방법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권고하는 점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25일에서 26일 이틀 만에 370개 학교, 어제 247개 학교의 환풍 시스템을 점검했다며 이 중 8%만이 작은 문제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개강을 맞은 대학들의 100명 또는 전체 학교 인구 5%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학교가 무조건 2주간 원격 수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뉴저지 식당 업주들에게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영업이 금지되면서 손실을 입은 뉴저지 식당 업주들에게 총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본회의의 표결에 붙여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실내 식사 금지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식당 업주에게 지원금이 고루 배분돼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이 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업주당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 등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당초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7월 2일부터 정원의 25% 이하에 한해 식당의 실내 영업 허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재개를 앞두고 미국 전역의 술집과 식당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들이 많아졌다며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 소속의 존 브램닉 하원 원내대표는 식당 업주들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식품과 안전 장비들을 구입하며 실내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실내 영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주 정부는 식당 업주들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께서 6월 30일 날 그래서 식당 재오픈하기로 한 걸 중단한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따른 준비하면서 돈이 또 들어갔는데 그걸 회수할 기회도 없이 문을 닫아버린 가게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애로가 있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특별히 8월 27일 날 이분들을 도와주기로 한 새로운 법안이 뉴저지 상하 양원을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8월 28일 오늘 아니면 늦어도 1일 내 빠른 시간 안에 주지사의 서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 정도에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걸로 보는데요.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뉴저지 EDA에서 도와주는 이 식당 그랜트 프로그램에 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영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 한인 식당 업주들 사이에 안전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야외 식당을 오픈한 브런치 레스토랑인 블러썸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월에 일시적으로 식당 문을 닫았지만 7월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사후적 거리 두기를 바탕으로 야외에서도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이글루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글루는 온도 조절이 되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비를 막아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좋은 방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미국 남부 멕시코만 해안 지역을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허리케인 로라로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사망하고 88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시속 241km 강풍을 동반한 4등급 위력의 로라는 어제 새벽 1시쯤 상륙해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일부 지역을 핥히고 내륙으로 북상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가를 덮치고 화재와 보트 전복 사고까지 겹치면서 68세 노인 등 6명이 숨졌습니다. 전봇대가 줄줄이 쓰러지고 송전선이 끊기면서 88만 가구가 정전 상태에 놓였고 수만 가구의 수도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수많은 가옥과 상점이 강풍에 무너지거나 물에 잠겼습니다. 건물 지붕과 차량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동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는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와 커네티컷주 우드버리 지역이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커네티컷주 우드버리에서는 폭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겨 2만 8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의 몽고메리 타운도 마을이 전쟁터처럼 황폐화됐습니다. 대부분 가정이 정전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금요일 새벽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한인분들을 돕기 위한 2차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서류 미비 한인 돕기 캠페인을 전개해온 20일 희망재단이 사고를 당했거나 중병에 걸린 서류 미비자와 어려운 한인들을 돕기 위한 2차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26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 20일 희망재단은 서류 미비 한인들을 돕기 위한 2차 캠페인을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책정된 15만 달러의 예산을 20만 달러로 늘리고 증액된 예산을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류 미비 한인들을 돕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희망재단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생계가 어려운 서류 미비 한인분들을 도왔는데요. 이제 조금씩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고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게 돼서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비를 못 내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일도 못 하시는 서류 미비자분들이 이렇게 계속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 20일 희망재단이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서류 미비 한인분들, 특히 사고, 질병을 당한 한인분들을 돕기 위해서 2차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지난 4월부터 전개된 서류 미비 한인 돕기 캠페인이 민권센터,
뉴욕 한인회 등 여러 한인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제 대부분이 서류 미비 한인들이 일터를 찾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오는 9월부터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를 위협받는 서류 미비 한인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 10월 장학생 선발에 12월 불우이웃 및 한인 봉사단체 지원 계획 등을 확정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신청을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민권운동의 전설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난 꿈이 있다라는 역사적 연설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57년이 지난 오늘 수만 명의 민권운동가들이 워싱턴 DC에서 그 꿈의 실현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주도로 20여만 명의 군중이 워싱턴 DC에서 인종차별 종식을 촉구하는 위대한 행진을 펼쳤다고 밝히고 그로부터 57년이 지난 오늘 전국 민권운동가 수천여 명이 또 다른 목적의 행진을 위해 링컨 기념관 앞에 운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집결한 시위대는 경찰개혁, 정의개혁, 인종차별 종식, 유권자 의식개혁 등을 촉구하며 링컨 기념관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민권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킹 목사의 아들인 마틴 루터 킹 3세와 경찰의 목조르기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도 참석했습니다. 또 최근 3명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은 일리노이주 출신 자코브 블레이크 가족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폭력 경찰의 야만성과 비인간성을 규탄하며 경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안면 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등을 제공하고 사회적 거리 지키기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미국보다 편리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때 건강보험 당연 가입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6개월 이상 거주 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역가입자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시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재학 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거주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해야 할 경우 1개월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아울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지역가입 보험자의 평균 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를 합산해 지역 보험료를 매당 12만 3,080원씩 내야 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에 취직할 경우 직장의료보험, 그 외는 지역의료보험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가 넘어서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장기요양보험금을 수령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담 공무원이 조사 후 등급에 따라 등록을 해줍니다.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 사망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 사전에 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그 일시의 가계 지출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체류를 한 외국인, 제외의 국민도 2019년 7월 16일부터 이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서 당연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계실 경우에 이제 가족 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하실 수가 있고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에 의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경비에 관해서는 한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동법 제6조 3항에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의 다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67조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들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라도 치료비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행사에서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고 다시 위대한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profoundly accept this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유튜브로 중계된 수락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구할지 아니면 사회주의 어젠다를 허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무려 40번이 넘게 바이든 후보를 언급하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중국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친중 공세를 펼치며 특히 바이든의 어젠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이고 나의 어젠다는 메이드 인 USA라고 주장했으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소유할 것이라는 발언도 거듭 내놨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거론됐습니다. 바이든 후보를 향해 우리나라로부터 너무 많은 일자리를 가져간 끔찍한 한국 무역협정을 후원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사형 선고라고 혹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만약 바이든에게 힘을 준다면 급진 좌파가 미국 전역 경찰서 자금을 끊을 것이라고 했으며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에서 목격된 반인종차별 시위로 인한 폭동과 약탈, 방화, 폭력을 비난한다라며 커누샤, 미네폴리스, 포틀랜드, 시카고, 뉴욕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18만 명 이상을 사망케 한 코로나19에 대해 우리는 목숨을 살리는 치료법을 행하고 있고 연말 전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며 바이러스와 팬데믹을 격퇴하고 전보다 더 강하게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와이, 포르토리코, 괌 등 미국령 섬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카리브해와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괌 등은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어 바이러스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었지만 7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산 위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청정 지역이 이같이 위험 지역으로 부상하는 것은 6월 초부터 시작된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봉쇄 조치를 해제한 탓에 관광객이 늘어난 데다 감염자 추적 검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주 7일 동안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환자 발생 건수가 22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 건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지난주 5일 연속 200명 이상 신규 환자가 나와 누적 환자가 6,6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검사자의 양성 비율도 9.4%로 뉴욕주의 1%에 비하면 무척 높은 편입니다. 인구 320만 명인 푸에르토리코의 누적 환자는 2만 8천 명입니다. 사망자는 3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상원의원 6명이 감염되는 바람에 의회 문을 닫았습니다. 하와이와 괌은 하이킹 코스와 공원을 폐쇄하고 각 가정에 외부인 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대학의 대다수가 올 가을 학기를 원격 수업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학비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커스대 등 다른 뉴저지 대학들에서도 학비를 내려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온라인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서명 운동에는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이 동참하며 동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욕주와 퀸즈보로청에 신청한 센서스 활동 지원금 전액에 대해 최근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은
센서스 자료는 향후 10년간 한인 사회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와 지역별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자 한인 사회 정치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며 미주류 사회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 참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주말부터 도시 전역에 주말 순찰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주말 순찰을 늘리는 조치가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경찰 대응만으로는 범죄율 증가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